뉴욕 시장의 이 흐름을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서 좀 일단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이크론 빼고 다 올랐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겠죠. 마이크론이 4% 이상 빠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수급적인 악화 이런 부분도 있겠고 경쟁사 쪽에서 반도체 공급망 수직 깨어라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좀 우려감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테라펩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테슬라, 스페이스 X, XAI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의 기업들이 합작한다. 결국 머스크 CEO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전략 중에 가장 야심찬 전략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오스틴 기가 텍사스 북쪽 캠퍼스에 이 공장을 짓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 설계하고 메모리 만들고 그리고 고급 패키징하고 테스트까지 하고 일련의 그런 반도체 공장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내가 지어보겠다. 이런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반도체 전략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2나노 공정을 목표로 하는데 처음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AI5 칩. 요거를 처음 생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 CEO가 왜 이런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그리고 TSMC,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마운데 뭐 칩을 만들어주고 메모리 이런 부분 생산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들의 속도와 우리의 속도가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생산 캐파 그러니까 메모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 그 부분이 우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우리에게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스페이스 X가 원하는 생산량의 수요의 2% 수준밖에 못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맞물려서 마이크론이 4%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반응은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억에서 25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실제 비용은 5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는 거고 이제 각각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뭐 여러 가지 합작 회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만들어낸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나노 첨단 공정의 수율까지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당연히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나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마이크론이 흔들렸고 샌디스크, 시게이트, 스토리지 기업들 이런 부분이 흔들렸기 때문에 장중의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파급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미비하긴 하겠지만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릴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네, 불안하게 흔들릴 때 뭔가 본질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느낌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도 그 점을 그 지점이 어디인지 꾸준히 탐색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란과 뭐 미국의 리스크 겪고 있습니다만 2분기 이걸 좀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그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분기는 코스닥에 집중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정부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어떤 코스닥 전략보다는 좀 다르다, 차별화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돌아가 보면 2017년도 그리고 2022년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전략적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다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유동성 공급 차원에만 미치지는 않는다. 더 체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장의 모습, 그런 신뢰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시장 봉부 독립 강화 이런 부분이 있겠고 상장 폐지 제도 개편 이런 부분이 있겠고 기관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골자 이런 부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되는 기업은 싹 다 정리하자. 부실 기업 정리. 그러나 괜찮은 혁신 기업은 살리자. 우량 혁신 기업
그런 부분에서 6선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상표 기준을 높였습니다. 상장 폐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300억 원으로 이제 강화했고 우량 혁신 기업은 대표적으로 AI 꼭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우주 국가 핵심 성장 산업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 지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정책의 힘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뭐니 해도 시장에서는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지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위해서 연기금 그리고 퇴직연금 유입 가능성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전 2023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역시 이런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밸류업 정책을 실행했고 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하나증권에서는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2023년부터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니케이 225 지수가 2배 이상 뛴 흐름들이 있었고 주주 환원율 측면에서도 보면은 S&P 500 대비해서 2배 뛴 흐름들이 있었고 자사주 매입 규모도 10조 엔에서 20조 원으로 넘게 난 그러니까 정책이 일단 밀어주면은 기업들이 따라갈 수 없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주주들 환원되면서 긍정적인 또 투심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게 시장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사례다라는 것을 일본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비교 분석해 놨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에서 벗어나면은 마이너스를 주겠다. 그러나 이걸 잘 해내면은 뭔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을 당근과 채찍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속 가능한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 기업 성장을 위해서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만든다.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따라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뭔가 강도가 높은 그런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계 자산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또 정책 중에 하나이니까 이런 부분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자는 2분기 코스닥을 봐야 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돈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혁신 기업에 대한 섹터도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AI,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부분도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자금이 들어오면은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사실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간다면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바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 그러니까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한 영향이 한국 K원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서 이런 부분을 좀 냈더라고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미 투자 약 40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52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2단계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그리고 히타치에서 일본 합작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SMR 발전소 건설하는 그런 협력 사업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좀 써놨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종 승인 단계 이쪽으로는 좀 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좀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SMR 자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 수요도 이제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 가지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바 SMR 시장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커지고 이런 흐름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일본이 대미 투자를 늘리면서 이렇게 합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K원전에 영향을 줄까라는 데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역시 삼성물산과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합작회사 GE 버너버 히타치와 EPC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설계, 건설 이런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본 기업과 함께 뉴스케일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시장 커지는 시장에서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진입을 많이 하면 시장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데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가 프로젝트 확대, 수주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옮겨갈 가능성,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K원전주 중에 탑픽은 뭘까요? 일단
EPC 섹터, K 원전의 EPC 섹터는 비중 확대를 지속해서 유지하라라고 언급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13만 원 유지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냐면 가장 대형 그 원전 쪽에서 탑픽입니다.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그리고 포트폴리오 굉장히 균형적으로 짜여 있는 상황이죠.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13만 원 유지라고 해서 국내 증권사의 밴드를 좀 찾아봐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놔뒀습니다. 근데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현대건설 17만 원 유지라고 했는데 다른 건 이제 예전에서도 머니코드에서 많이 언급드려서 일단 국내 증권사의 목표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24만 원으로 올려 잡은 흐름들이 있었고 IBK투자증권에서 1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화 흐름들이 최근 있었습니다. 비교 분석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 19만 원 유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각각 22만 원 목표 주가 상향했거든요. 이 흐름.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 흐름은 뭐 잘 보시되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랑 좀 비교 분석하는 거 계속적으로 머니코드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주, 최근 건설주 많이 급등하기도 했고 뭐 이란발 리스크 때문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타고서도 반등의 세력을 노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건설주를 두 가지 흐름으로 봤습니다. 하나는 싸다. 그러니까 값어치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이란 전쟁 리스크 이쪽에서 발목을 잡을까?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시선으로 건설주를 바라본 겁니다. 일단 건설주, 저PBR주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됐다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PER 10배 미만의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건설주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PBR주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환원, 재고 이런 부분이 다 떨어진 주가 가치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업 전략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 PBR, 기업 가치 이런 부분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할 섹터라는 얘기를 했고요.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체질 개선을 위한 그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스트를 반기별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에서도 저 PBR주는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건설주가 저 PBR주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리덴발 리스크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총 1조 이상 규모 중에 기업 중에 PBR 1배 미만의 종목들을 봤더니 GS건설이 한 0.56배입니다. DLENC가 0.52배고요. 근데 DLENC 오늘 9% 이상 또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0.4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PBR 다 1배 미만의 건설주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더 확대를 해보면 시총 그러니까 이거는 1조 이상인데요. 1조가 안 되는 기업들로 보면 더 낮습니다. 그걸 보면 한신공영이 뭐 0.27배고 계룡건설이 0.25배니까 확실히 저 PBR 관련주 이런 부분은 건설주가 들어가는데 작년에 기업 이익 이 좋았고 그리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건설주는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가 싸진 데에 매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란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 만한 요소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싸움이 건설주에는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앞서서는 저 PBR 관련주로 이익 체력이 괜찮은 종목들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살 여지가 있다라고 했지만 이란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담 때문에 그때는 좀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투자 유의사항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자연스럽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석유, 화학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재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그럼 수급과 공급 차원 입장에서 그렇게 좋을 이슈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살펴봤더라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종전이 되고 핵 협상이 진전이 됐을 때 어떤 건설주를 봐야 되냐면 삼성 ENA와 DLENC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DLENC도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실 텐데요. 이게 이제 이란 재건 테마로 맞물려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단기 휴전 그리고 유가 회복 이 시나리오를 시장이 굉장히 원하고 있을 텐데 이때는 자재 부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완화가 됐겠죠. 그러면서 국내 주택주에는 수혜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거고요.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인데 해협에 대한 봉쇄가 굉장히 장기화됐을 때 이때는 뭐 모든 건설주가 좋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재 가격 올라가고 수급이 악화되고 금리까지 올라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안 되게 좀 바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설주를 바라볼 때 싸냐, 이란 전쟁이냐 이런 부분에서 줄다리기 좀 잘 하시면서 시나리오별로 전략대로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트랙 I 오늘 급등하는 흐름세 나타나던데요. 한 9% 넘게. 그런데 이제 우주 픽에서는 세트랙 I라고 하면서 이걸 탑픽이라고 얘기했는데 세트랙 I 투자할 때 바스켓 전략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세트랙 I는 탑픽으로 두고 그 외에 그래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함께 바구니로 묶어서 매수 전략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이니까 그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우주픽, 탑픽은 세트랙 I지만 그 외에 관심 종목으로 인텔리안테크, 스피어, 이노스페이스, 이노와이어리스, 제노코, 컨택 제시를 했습니다. 각각의 종목이 갖는 뚜렷한 특징, 그런 부분도 언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 이런 종목을 왜 사야 될까라고 보면 지금 글로벌 우주 산업도 굉장히 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바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발사체, 우주 통신 이런 부분이 국가 안보와 좀 직결되어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이제 뒤늦게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열심히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리호 이후 우주 밸류 체인이 구축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빠르게 좀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 같이 그렇게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초기적으로 기업 고르실 때 초기 그 자리를 누가 먼저 선점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플레이어에 대한 성장 기대감 그런 부분을 픽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주, 항공, 위성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뭔가 나올 수 있는 먹거리에 있는 산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가져와서 장기적으로 바라볼 그런 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밸류 체인을 바스켓으로 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조정을 받았을 때 일정 부분 다시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이니까 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탑픽은 세트랙 I 우주 픽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 이 리포트의 골자였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포스코 퓨처엠 오늘 한 5% 반등하던데요. 하지만 어제 7% 넘게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NH투자증권에서는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중립 투자 의견은 여전히 유지입니다. 한 5% 기존 대비 떨어뜨려서 목표 주가 21만 원이다라고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 가지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양극재, 두 번째 음극재입니다. 그런데 양극재는 사실 이제 우려감 있는 요소가 있는 거고 음극재는 괜찮은 요소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얼티엄 셀이라고 해서 이제 합작 법인 이런 부분이잖아요.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판매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가 되는 거고 다만 이쪽에서 삼성 SDI 그리고 현대 기아 판매 물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뭐 물량을 좀 메우겠다라는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이쪽에서 일단 점수를 잃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에서는 음극재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거는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요 부분이 이제 잘 풀리는 듯합니다. 북미 고객사 있는 상황이고 인조 천연 이런 부분에 이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작년에 천연 그리고 올해 3월 인조 이런 부분에 수주를 확보한 그런 데이터도 써놨습니다. 지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 눈치를 보는 건지 반덤핑 관세 이런 부분을 이제 철회했습니다.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됐었으면 우리나라 K 기업의 반사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다 줄 수 있었을 텐데 관세, 그러니까 환율 이런 부분에서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점수를 내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북미 고객사를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다는 데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수주 확대가 가능하니 양극재보다 음극재 상황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은 한 60억 원이었는데 벌지 못할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영업이익단에서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 그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 말씀드립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 보시고요. 어제 7%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5% 반등하더라도 어제 낙폭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앞으로의 흐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리포트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이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 가셔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생중계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제 이 첫 데뷔 무대를 치르고 나서 주가가 막 떨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7% 넘게 급락하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그 야외의 무료 공연 관객 수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한 24만 명 정도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4만 명 정도밖에 안 몰렸죠. 뭐 이런 흐름들이나 뭐 하이브가 BTS가 열심히 한 곡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하나증권에서는 이게 이렇게 떨어질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리포트를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의 20% 넘게 급락을 했으니까 요 며칠 사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상 PER 30배를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하이브 보면은 이제 뉴진스 사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의 PER 30배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주가 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거는 다 떨어졌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과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TS 컴백 첫날에 400만 장 팔리면서 역대급 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향 그때 이제 생중계 했잖아요. 그때 글로벌 77개국 1위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제 광고도 내던데 다큐 이런 부분으로도 방영될 예정인가 본데 다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1분기 실적 반영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BTS 월드 투어입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이브에서는 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만 봐라. 이것만 봐도 매출이 최소 1조 5천억 원인데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1년 3개월간 스타디움 공연 전석 매진됐다고 하고요. 티켓 가격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 뭐 500만 명을 가정했을 때 이거 괜찮은 매출벌이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줄줄이 아티스트들이 복귀하는 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고요. 코르티스 같은 경우에도 데뷔 앨범 200만 장 팔아냈잖아요. 그런데 5월 컴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인 미국 걸그룹 2분기에 나오고요. 한국 걸그룹 같은 경우에도 연내 데뷔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악재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호재가 좀 만발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많이 급락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과한 거 아니냐, 앞으로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유지한 겁니다. 이 이유가 타당하시다면 여러분 투자 전략에 좀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이브까지 투자 전략 전해드렸습니다.